어장관리하는 여자들을 나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을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 명의 남자와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여자들에게도 그런 특성이 대물림되어서 온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문신돼지 육수충이라고 불리는 남자가 예쁜 여자와 데이트를 하는 걸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문신돼지 육수충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B컵 어장관리하는 여자들을 나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을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습니다. 남자들이 자기 어장관리 당했다고 주장하는 건 그 여자를 쌍년으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야 자존감을 지킬 수 있거든요. 남자들한테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과제가 또 없어요. 아무도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쌍년과 찌질남이 탄생하게 되는 이유죠. 구석기 시대 때 선영이라는 여자와 지연이라는 여자가 살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선영이는 지고지순하게 한 남자한테만 헌신했어요. 다른 남자들은 쳐다도 안 봤죠. 반면 지연이는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지만 동시에 다른 남자들과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영이의 남자가 사냥을 하다가 큰 부상을 입어서 죽어버려요. 죽은 남자의 아이를 가진 선영이에게 다른 남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선영이의 생존 확률은 급격하게 하락합니다. 지연이도 선영이와 똑같은 위기를 맞았어요. 하지만 선영이는 다른 남자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금방 자신과 아이를 부양해줄 다른 남자를 찾을 수 있었죠. 지금 여자들은 대부분이 지연이의 후손이에요. 여러 명의 남자와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여자들에게도 그런 특성이 대물림되어서 온 것입니다. 여자들이 여러 명의 남성과 친밀하게 지내는 이유죠. 반면 남자들은 이런 걸 어장관리라고 해요. 어린 남자들은 연애에 실패하면 그걸 상대방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영이와 지연이가 살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 시절 가장 인기 있는 남성은 족장이었어요. 가장 강한 수컷으로 대접받고 그만큼 많은 여성들이 그에게 호감을 느꼈을 겁니다. 부족 내에서 가장 강한 수컷의 아이는 살아남을 가능성도 높았을 거고요. 족장의 특성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피지컬이나 스마트한 머리도 있었겠지만 그만큼 자신감이 흘러 넘쳤을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자신감에 찬 남성을 보면 호감을 느끼게 되죠. 여자들의 본능이 명령합니다. 자신감이 있는 남성을 보면 호감을 느껴라.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의 본능도 따라서 명령하게 됩니다. 자신감을 높여서 여자들에게 호감을 사라. 인터넷에서 흔히 문신돼지 육수충이라고 불리는 남자가 예쁜 여자와 데이트를 하는 걸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문신돼지 육수충이 구석기 시대 때 족장의 모습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문신돼지 육수충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덩치가 있다는 건 사냥을 잘하고 먹이를 잘 공급해왔다는 증거이고 잘난 수컷들을 보면 공격성을 보입니다. 이런 공격성이 구시대의 본능이 강한 일부 여성들에겐 매력으로 어필되기도 하죠. 문신돼지 육수충은 능력과는 상관없이 어딜 가든 리더가 되고 싶어 해요. 이런 남자들은 대부분 남성 호르몬도 높은 편입니다. 남성 호르몬이 높고 머리가 나쁜 남자는 위계 질서에 민감해요. 이런 남자와 만난 여자들은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기도 하죠. 어떤 남자는 상대방보다 높은 위치에 서지 못하면 힘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원래 하던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남자들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높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남자들이 차이고 나서 상대방을 쌍년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자신감을 유지하기 위한 방어 기제인 거예요. 상대방이 못났다는 프레임을 씌워야 하니까. 사실 알고 보면 어장관리를 하는 여자나 차이고서 상대방 탓을 하는 찌질한 남자나 누가 더 나쁘다는 없는 거예요. 그저 본능대로 행동하고 있을 뿐이니까요. 굿!